반갑습니다. 분양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좋은 집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꿀팁이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은 해당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집을 선택하는 모든 기준과 조건이 부합이 되는데 고민하다가 놓치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 입지, 단지 선정을 했는데 최종 고민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동호수입니다. 동호수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층이 될 수도 있고요, 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전면동이냐 후면동이냐, 뭐 우리 동 밑에 상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호수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청약 당첨자, 선착순 계약자, 실거주, 투자 모두에게 이제 해당되는 마지막 고민인 거죠. 어찌 보면 몇 억짜리 집을 취득하는데 목적이 뭐든지 간에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기준과 조건에 부합을 했지만 그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고 최종 선택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인 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동호수를 우선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투자라면 더 그렇겠죠. 물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취득이라면 최종 단계에서도 다 내 입맛에 맞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고요. 당연히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첨은 되지 않습니다.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당첨이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내가 내 입맛에 100% 맞는 동호수는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투자가 주 목적이신 분들,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자를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층이 당첨이 돼서 포기를 하셨는데 선착순 때 오셔서 다시 저층을 줍줍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어떤 주택이든지 간에 주거 선호도가 높건 낮건 수요는 있기 때문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든 아니든 아파트가 대단지든 소규모 단지든 원도심이든 신도시든 수요는 다 있습니다.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층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주거시설은 비어있는 집은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지나다니시다가 지난번에 내가 층 때문에 포기했다, 뭐 향 때문에 포기했다, 이런 경우 있으셨을 텐데 혹시 그 단지 가서 지금 보세요. 가격 상승폭이나 아니면 살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신지, 가격이 내가 포기한 집만 안 올랐거나 또는 그 단지가 그 내가 포기한 집이 사람이 안 살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살고 있고 모든 집이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 인지하신 상태에서 수긍을 더 빨리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상승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동호수 기준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토교통부나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실거래가들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줍줍이 가능한 모종 리슈빌더 스카이 기준으로 시세를 파악해 봤습니다. 모종동은 비규제 지역의 수혜 지역으로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산 지역 자체가 안정화가 돼 있던 것도 사실이고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종동 리슈빌더 스카이는 이 아산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모종동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동호수, 즉 층이나 향이나 뭐 전면동, 후면동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로는 상승폭이 큰 편차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 기준은 저층은 5층 이하이고요. 기준층은 10층 이상으로 이제 비교를 했고요. 약 1%에서 많게는 약 15% 정도 상승률 차이가 좀 나는데, 상승률 편차 평균을 내보면 약 9%대 미만입니다. 고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저층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투자할 때 약 5% 정도 차이가 났다 하면 가격이 오르는 폭도 약 5% 정도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돈 대비 오른 것이지
저층이라고 해서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실제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가격이 상승될 때는 그 지역 자체가 올라가고 그 지역에 있는 단지 자체가 상승을 하는 것이지 동호수를 기준으로 편차가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낸 만큼,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조금 상대적으로 저층 같은 경우는 싸게 샀으니 덜 오른 것이고, 고층 같은 경우는 자금이 더 투입이 됐으니까, 따라서 단지의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그 인근의 여건에 따라서 선호하는 평형에 따라서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단지건 위치를 막론하고 입주 시점에 비해 현 시점이 5년차 이상이 대폭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착공에 한 번, 입주에 한 번 이렇게 오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보유기간 대비해서 오르는 건 당연한데, 대폭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상승폭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비규제 수혜 지역인 거죠. 가격이 상승했던 연도를 세세하게 검색을 해보시면 인근의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후에 대폭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에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지역 전체의 시세가 꾸준히 상승했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 원도심에 기형성되어 있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 접근성에 따라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의 편차도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가까울수록 조금 더 비싸다는 얘기죠.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를 선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기형성되어 있는 인프라, 특히나 이제 원도심 인근에 있는, 인근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새로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살면서 기존 형성되어 있는 내 생활권을 누리고 싶은 심리 때문에 가격 상승률은 가까운 곳이 조금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도 기회이자 타이밍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의 기준을 앞서 말씀드린 동호수, 이런 눈앞의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지 마시고 숲을 본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부자 되십시오.